자, 우리 파트 6 볼게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좀 배울 텐데, 우리가 이제 기대 효용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대 효용이라는 걸 배웠고, 근데 얘네들의 문제는 이 효용함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효용함수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름. 그리고 또 얘는요, 어떤 위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절대값으로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일반화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일반화하자. 그래서 요 맨 밑에 보면 우리 유계하는 평균 분산 이론이라고 할게요. 뭐 평균 분산 이론, 뭐 평균 분산 모형, 뭐 마코비츠 공분산 모형, 뭐 이런 용어들이 하는데, 이거를 알면 좀 더 일반화하면 이걸 어떤 좀 표준화 시켜가지고 좀 더 심플하게 기대 효용 이론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그때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일반화하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일반화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자산의 성격을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알면 이 자산을 알 수 있다고 봐요. 하나의 자산의 기대 수익률, 그다음에 그 자산의 위험이라는 두 변수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5에서 보면은 개별 자산이 있었잖아요. 개별 자산은 그냥 자산의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개별 자산은 그냥 기대 수익률이 주어지겠죠. 혹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요, 미래 어떤 확률 변수, 확률 값에다가 그 확률이 일어났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위험을 계산하면 돼요. 위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산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있을 때는 좀 심플한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하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혹은 더 많으면 n 개, 이렇게 동시에 여러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여러 자산,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 자산의, 그 여러 자산의, 여러 개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고 위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왜냐, 그걸 알아야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요 평균 분산 모형을 조금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평균 분산 모형을 좀 이해하기 위한 뭐 기초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우선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쉬운 케이스로 아까 이전에는 한 개 했으니까 두 개가 있어요. 그것도 위험자산. 세상의 자산은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험자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위험을 뭘로 측정했냐? 분산으로 측정했어요. 혹은 표준 편차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위험자산은 얘네가 0이 아닌 거. 심플하게 말하면 얘네가 0보다 큰 애들. 이런 자산을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해요. 무위험자산은 이런 분산이 0인 자산을 무위험자산이라고 했어요. 안 써지냐. 무위험. 이 무위험자산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세상에 이런 위험자산만 존재한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자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위험자산끼리도 만들 수도 있고,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합쳐서도 만들 수 있고, 어떻거나 같은 자산만 아니면 돼요. 뭐 느낌상 내가 삼성전자 두 주를 샀어. 삼성전자 두 주. 이건 어떤 자산이냐? 이거는 그냥 위험자산이긴 한데요, 얘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삼성 한 주 사고 LG 한 주 샀어요. 서로 다른 주식이잖아요.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맞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요, 자산의 종류가 서로 다른 자산을 우리가 여러 개 보유했을 때,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산을 보유했을 때 이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보유할 수도 있고, 뭐 세 개, 네 개, 100개, 1000개, 만 개, 10만 개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똑같은 자산을 10개, 100개, 1000개, 만 개 사더라도 똑같은 자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포트폴리오라고 우리가 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요 용어들 자주 나오니까 꼭 아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는 1번 주식하고 요 2번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번 주식에 65%를 투자했고요. 2번 주식에 35%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두 주식의 수익률의 상관계수 값은 0.5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위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이라는 변수를 알면은 그 자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배 원리에 의해서 어떤 자산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선택했는데 그 지배 원리는요, 기대 수익률하고 표준반차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어떤 자산의 위험, 표준반차든 분산이든 이걸 알면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봐요. 마치 뭐 통계학에서 말하는 모수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첫 번째 자산과 두 번째 자산을 투자했잖아요. 투자한 기대값에, 각 자산의 기대값에 대한 투자 비율에 대한 가중평균. 그러면은 1번 주식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확률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여기처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7.5예요. 2번 주식도 기대 수익률은 1번 주식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자, 그럼 우리가 1번 주식하고 2번 주식의 기대 수익률 값을 알았어요. 그럼 1번 주식에 65% 투자하고 2번 주식에 35%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65, 35에다가 기대값, 요 기대값. 즉 각각의 자산을 우리가 이제 투자한 투자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값이 포트폴리오의 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기대 수익률은 계산하기 쉽죠. 이제 분산을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분산 계산하는 식 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베리언스 x 플러스 베리언스 y 플러스 2 코베리언스 xy 했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확률 변수의 연산 법칙. 만약에 베리언스에다가 상수 ax by 이렇게 하면요. 베리언스 ax 베리언스 by 플러스 2 코베리언스 ax by. 그럼 a는 밖으로 나오죠. ax 베리언스 x b제곱 베리언스 y 플러스 2 ab 코베리언스 xy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x 이게 1번 자산이니까 R1이 있고 여기에 W1을 투자했어요. W2를 R2에 투자했어요. 이 전체의 분산은 똑같이 쓰면 되죠. 여기 있는 수식이랑. 그럼 얘는 W1의 제곱. 여기 베리언스 X가 이거잖아요. 베리언스 R1. W2의 제곱. 베리언스 R2. 플러스 2 W1, W2 코베리언스 XY. 이제 X 대신에 R1, R2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베리언스 R1은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2 W1, W2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베리언스 XY를 어떻게 썼죠? 기억나시나? 요 상관계수 있었잖아요. 로 XY는 코베리언스 XY에다가 시그마 X, 시그마 Y. 그죠?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반차로 나눈다고. 그 얘기는 코베리언스 XY는요. 시그마 X, 시그마 Y, 상관계수 XY죠? 그처럼 얘를 그렇게 바꾸면은 시그마 1, 시그마 2, 로 1, 2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 변수를 알면 이제 문제에서 얘가 얼마예요? 0.65. 첫 번째 자산이 0.65% 투자했으니까. 두 번째 자산은 0.35를 투자했어요. 상관계수 값은요. 0.5라고 주어졌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첫 번째 자산의 분산, 두 번째 자산의 분산, 첫 번째 자산의 표준변차, 두 번째 자산의 표준변차가 필요해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처럼 표준변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파트 5에서 예제로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하니까 표준반차가 18, 분산 이렇게 계산하고 표준반차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자, 이거 알았으니까 요 수식을
여기 왼쪽에 있는 얘가 제가 박스 치는 얘가 지금 요 수식을 숫자를 넣은 거죠. 자, W1 대신에 65%니까 분산 0.035 얘 집어넣고 두 번째 35% 분산 0.0125 2 65 35 표준편차 0.5는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요 두 자산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분산이죠. 그래서 보시면 계산해 보니까 기대 수익률 계산이 편한 것 같아요. 분산 계산이 편한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편하죠. 기대 수익률은 뭐 별로 할 게 없어. 왜 할 게 없냐? 그냥 두 개를 가중평균하면 돼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여러 가지 변수가 결정하지만 두 자산의 상관계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볼까요? 왜 그러냐면 얘 값은 얼마예요? 두 개 양수잖아요. 양수. 얘 값은 양수. 우리 아직 공매도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다 투자 비율도 양으로 해요. 얘네들을 다 양수죠. 로 원투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체 위험은 그렇죠? 우리가 두 자산의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고 두 자산의 표준편차하고 분산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을 누가 결정하느냐? 요 상관계수 값이 결정하는 거죠. 상관계수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킨 게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여기 오타가 있어요. 왜냐면 자 ERP는 W1, ER1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W2, ER2 우리는 있는 돈을 전부 다 투자한다. 그래서 W1하고 W2 투자 비중이죠. 1 내가 있는 돈을.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 외우세요. 좀 전에 제가 수식으로 풀어 쓴 게 얘잖아. 얘 값을 보면은 얘 양수의 양수. 얘도 양수고 다 양수인데 문제는 뭐냐? 로 원투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요 로 원투 상관계수의 값에 따라 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분산 값이 커질 수 있고 작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 값이 제일 작아질 때 우리 한번 연습해 보죠. 만약에 상관계수가 1이다. 그럼 얘는요. W1의 제곱, 시그마1의 제곱 그대로 써볼게요. W2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 2 W1, W2, 시그마1, 시그마2예요. 로1, 2에다 1 대입하면 곱하기 1 얘는 W1의 제곱, 시그마1의 제곱 W2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 2 W1, W2, 시그마1, 시그마2죠? 얘는 W1, 시그마1, W2, 시그마2의 제곱이에요. 이게 시그마 P의 제곱인 거죠. 표준문차는 베끼면 돼요. W1, 시그마1, W2, 시그마2. 그렇죠? 두 번째, 로 1, 2가 0이면 얘네가들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 시그마 P는 P의 제곱은 W1의 제곱, 시그마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이에요. 끝. 세 번째, 뭐 이거를 루트로 그죠? 시그마 P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W1의 제곱, 시그마1의 제곱, W2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 로 1, 2가 마이너스 1이면 그대로 쓸게요. 시그마 P의 제곱은 W1의 제곱, 시그마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 마이너스 2 W1, W2, 시그마1, 시그마2가 되겠죠. 왜냐면 로 1,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아까 전에 상관계수가 1이었잖아요. 1 대신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W1 시그마 1 빼기 W2 시그마 2의 제곱이에요. 시그마 P는 물론 여기가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W1 시그마 1 빼기 W2 시그마 2. 가로 안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개가 나왔어요. 얘 하나. 이 중에서 시그마 1, 시그마 2 값이 정해져 있을 때 제일 작은 값은 어떤 거예요? 얘가 제일 작죠. 값을 보더라도. 왜냐면 두 개를 다 더했잖아요. 얘는 하나에서 하나 뺐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시그마 1, 시그마 2가 주어졌을 때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의 크기는 누가 결정하냐? 얘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배 원리 해가지고 좋은 게 뭐예요? 수익률이 동일하면 어떤 걸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했죠? 위험이 제일 낮은 거. 그러면 요 1, 2, 3번 케이스에 수익률이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자산이니까. 그럼 언제 이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아지냐? 상관계수가 제일 낮을 때.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수가 제일 낮아지면서 혹은 상관계수가 이제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위험 감소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자산을 가지고 제가 원래 이전에 이 강의를 찍었었는데요. 이게 좀 여기를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 안 하다 보니까 뒷부분 가가지고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두 번 설명, 이게 같은 내용이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이래서 우리가 아직 그 두 개의 자사로 된 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어떤 거냐? 봐봐요. 시그마 1의 제곱,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그죠?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2, W1, W2, 시그마 1, 2였어요. 얘를 다시 쓰면 W1은 W1 곱하기 W1. 자기 자신과의 분산은 분산이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이잖아요. 시그마 1,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W2, W2, 시그마 2, 2. 얘는 W1, W2, 시그마 1, 2가 있고 W1, W2, 시그마 1, 2. 왜냐면 얘네들이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서 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러니까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행렬로 나타내 보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요 박스처럼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대더라. 요게 첫 번째 나와 나의 분산. 얘는 나와 나의 두 번째와 두 번째 분산. 얘는 나와 너의 공분산. 나와 너의 공분산. 이런 식으로 얘를 쓸 수가 있대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이렇게 요 두 개의 주식을 냈을 경우에 얘네들의 위험을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요 행렬로 표현한 거를 다시 좀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요 네 개를 구분한다면 여기 대각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나와 나의 분산, 나와 나의 분산. 여기 대각선이 아닌 요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공분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와 나의 분산. 그다음에 단 I하고 J가 다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아닐 경우에 나와 너의 공분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서 그 첫 번째 행을 볼게요. 이 전체 행, 요 행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더라. 왜냐면 요 행의 위험은 요 W1 얘랑 얘, 그렇죠? 요 1번, 2번 얘를 도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W1이 쓰게 묶으면은 얘를 이렇게도 표현하더라. 얘 이렇게 표현하는 건요. 밑에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애들을요.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이 두 번째도 W1 대신 W2, 시그마 2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박스 4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으로 된 거의 합, 여기도 행으로 된 거의 합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도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대더라.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뒤에 가면 한번 또 나오는데, 그때는 n개로 나오는데, n개로 나올 때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올 때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전체 위험을 하면 분산 그 자체, 우리가 이제 위험을 분산으로 추정했지만 그 세부적인 거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과의 분산이 있고 나와 너의 공분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 공분산 여기 두 개의 또 조합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면 이런 말을 듣잖아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 그러냐? 뭐 여러 자산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분산 투자하면 자산의 수익률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자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분산 투자의 효과인데, 그게 왜 발생하는지,
한번 수리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얘기에서 1번 주식, 2번 주식을 계산했어요. 여기 상관계수 1이라는 건요. 1번 주식과 1번 주식의 상관계수. 당연히 1이죠. 나랑 나니까. 여기는요. 2번 주식과 2번 주식의 상관계수는 뜻이고 아까 문제에서 1번 주식과 2번 주식의 상관계수를 0.5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가, 표준기준 다 계산했어요. 자,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1번 주식은 표준반차가 여기 있어요. 2번 주식 여기 있었고 기대 수익률 여기 있어요. 우리가 1번에다가 65%, 2번에 35%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이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상관계수가 1일 때.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상관계수가 1이면 어떤 거냐? W1 시그마 1 플러스 W2 시그마 2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시그마 P의 제곱이었고 시그마 P는 W1 시그마 1 플러스 W2 시그마 2 뭐냐면 두 각각의 표준변차에다가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밖에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 선상에 존재했어야 돼요. 여기에. 근데 실제로 상관계수 0.5니까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여기 있어요. 두 개의 수익률은 똑같은데 위험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5라면 단순히 두 개의 자산의 상관계수 1일 때보다 수익률은 동일하지만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우리가 위험 분산 효과다. 위험 분산 효과는 언제냐? 상관계수가 1일 때하고 상관계수가 1이 아닐 때, 요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각각의 포트폴리오 분산의 차이값이 위험 분산 효과더라. 그러니까 얘는 분산 투자 안 했을 때는 단순히 65%, 35%로 가중평균하면은 16.16 정도가 표준변차가 나는데 분산 투자에서 주니까 이게 대략 얼마예요? 한 1.5 정도죠? 1.5%. 이 정도가 줄었대더라. 이게 바로 분산 투자더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히 해봤어요. 지금 뭐냐면 첫 번째 자산의 65%, 두 번째 자산의 35% 투자했다라고 보고, 그렇죠? 이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1도 우리가 앞서 구했잖아요. 시그마 2도 앞서 구했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보면 기분인 거죠. 주어져 있다고 치고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일 때, 상관계수가 0.5일 때, 상관계수가 0일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일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표준변차는 얼마나 달라지냐? 어차피 투자 기대값은 똑같아요. 왜 똑같냐? 기대 수익률도 정해져 있고 투자 비중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대값은 상관계수 값에 변하지가 않아요. 볼까요? 기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ERP는 W1, ER1, W2, ER2예요.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성하는 우리가 이제 변수들 혹은 상수들은 내가 W1, W2에 얼마큼 투자했냐, ER1, ER2에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상관계수가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변수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혹은 기대값은 상관계수와 무관하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은 시그마 P의 제곱은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 W1, W2, 시그마 1, 시그마 2, 로 1, 2. 즉 모든 게 변화가 없을 때 상관계수 값이 얼마를 갖냐에 따라서 이 전체 위험이 달라지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같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니까 상관계수가 1일 때는 16.2, 0.5에는 14.6. 상관계수가 작아지면서 포트폴리오의 표준변차가 계속 작아져요. 언제 제일 작아졌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좀 전에 이 구체적인 상관계수 값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디 갔냐? 여기서 배웠잖아요. 로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마 제일 작을 거라고. 똑같이 로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일반화시키자. 뭐냐, 두 자산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 정해져 있다고 쳐볼게요. 기분. 그 다음에 두 자산의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도 기분. 사실 이거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자산의 수익률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어진 거야. 어떤 자산의 위험이라는 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어진 거야. 얘네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거라고 가정하고 상관계수 값이 변한대. 이게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W1, W2 투자 비중이잖아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바뀔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얘네들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 그래프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좀 색칠한 거잖아. 이 전체예요. 이 색칠한 것 중에 이 전체로 색을 칠하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이거 좀 색을 좀 덜 칠해가지고 봐보자. 어떤 거 뭐냐. 주로 로가 1일 때, 로가 0일 때, 그 다음에 로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로라는 건 1, 2.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1일 때는 1번과 2번 주식을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으면 이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 선상의 조합은 1번과 2번의 투자 비중을 바꿔가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식 2의 수익을 얻고 싶으면 내가 있는 돈을 다 주식 2에 몰빵하면 돼요. 주식 1의 수익을 얻고 싶으면 내가 있는 돈을 다 주식 1에 몰빵하면 돼요.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1과 2에다가 나눠서 투자하면 돼. 그러면은 요 선상에서의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상관계수가 0이면 분산 투자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만들고 싶으면 2에 많이 투자하면 돼. 여기 어디 근처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으면 1에 많이 투자하면 돼. 한 중간쯤 만들고 싶으면 이 정도. 뭐 1하고 2에 거의 반반씩 투자하면 돼.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가능해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싶으면 2에 많이 투자하면 돼. 여기에 만들고 싶으면 1에 많이 투자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다. 로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점 보잖아요. 얘는 표준편차 얼마예요? 0이죠. 표준편차가 0인 자산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표준편차가 0인 자산을 무위험 자산. 야, 얘 좀 신기하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투자 비중을 잘 조절하면 위험이 없는 자산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 투자 효과 볼까요? 분산 투자 효과는 내가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을 때 두 자산가의 수익률, 상관계수가 달라져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 비중이 정해져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요. 그렇죠? 이거는 상관계수가 1일 때, 여기는 상관계수가 0일 때. 뭐예요? 투자 비중은 똑같은데 상관계수 달라지면서 수익률은 똑같은데 위험이 감소한 거예요. 여기는 더 감소했어. 아, 우리 봤죠? 좀 전에 모든 게 동일할 경우에 두 자산의 상관계수 값이 달라지면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알았으니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요. 그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요, 말 그대로요, 포트폴리오 중에 분산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본다면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어디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잖아요. 분산이 제일 작은 점이 어디예요? 분산이 제일 작다는 건 여기 표준편차가 제일 작은 점이죠.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1번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예요. 만약에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이 조합이잖아요. 이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데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는 1번에 좀 얼마큼 투자하고 2번에 얼마큼 투자하면 될 수 있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분산이 제일 작은 데는 어디예요? 여기죠. 1번하고 2번에 투자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있어요. 어떤 자산의 수익률, 어떤 자산의 분산, I 자산과 J 자산의 상관계수. 얘네들은요, 엄밀히 따지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왜냐면 세상에서 주어진 거지. 내 맘대로 야, 너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큼 되라. 삼성전자랑 SK텔레콤이랑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얼마큼 되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는 내 돈 중에 얼마큼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 두 개의 자산만 있으면 1번 자산을 얼마큼 투자하고 2번 자산을 얼마큼 투자할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주식 1위를 만들려면 내가 1을 몰빵하면 돼. 아까 여기 만들려면
1번하고 2번을 적절히 조합하면 돼. 여기 만들려면 얘도 1번하고 2번을 적절히 조합하면 돼. 즉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건요. 세상에 존재하는 변수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컨트롤 없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 비중을 조절해서 요 점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들을 상하계도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좀 일반화된 수식으로 도출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W1하고 W2예요. 자, 그리고 변수는 한 수식에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계산하기 편해요. W1하고 W2는 1이죠. 그 얘기는 W1을 알면 W2의 값을 알겠죠? W1이 0.7이야. 즉 70%의 비율로 1번 자산에 내가 투자했어. 그러면 W2는요. 0.3에 저절로 되죠? 그렇다면 내가 W1을 안다고 해볼게. 안다. 그러면 W2는 1-W1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식 6-6에 있는 W2를 1-W1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게 바로 요 식 6-7이에요. 요 미는 뭐냐면요. 미니마이즈. 최소화시켜라. 그래서 얘를 W1이라는 게 변수라고 가정하고 나머지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 못한다. 나머지를 오히려 상수라고 보고 W1을 변수라고 보고 이거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W1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W1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 쉽게 말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이죠. 이 수식을 W1으로 편미분하자. 자, 이제 우리 용어들이 나왔어요. 편미분이라는 게 있고요. 전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은 이거예요. fx는 예를 들어 뭐 3x 플러스 4라고 해볼게요. 얘는 fx, 쉽게 말하면 y는 3x 플러스 4죠. y 값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요 x 값이에요. x 값이 1 올라가면 y 값은 3만큼 올라가요. x가 1만큼 떨어지면 y 값은 3만큼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요 x 앞에 있는 요 기울기 값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는 변수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전미분이라는 개념, 편미분이라는 개념을 안 했어요. 만약에 y는 3x 플러스 4z 플러스 2예요. 그러면은 요 y 값을 결정짓는 변수는 몇 개가 있냐? x하고 z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건요. 내가 만약에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고 한다면 x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편미 3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에서 미분하면 y 프라임이면 3되죠. 얘는 상수니까 0을 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d 시그마 p 제곱 d w2 미뤘다. 또 혹은 w1 그럼 이 d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미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편미분은 이렇게 골뱅이처럼 생긴 애들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자, 우리 뭐 전미분까지는 뭐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놓으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해요. 근데 왜 이거를 0으로 놔야 되지? 자, 볼게요. 얘 2차 함수죠. 2차식이에요. 2차식. 2차식에서 최소값을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죠? 여기에요. 요 점은 무슨 뜻이에요? 요 점은 x하고 y인데 y의 프라임이 0일 때죠. 즉 이게 미분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 우리는 그때 최소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도 0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요. 보통은 이제 미분값을 0으로 놓으면 그 점에서 뭐 최대가 있든 최소가 있든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를 구하려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겠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대가 나오잖아요. 최소를 구하려면 뭐 함수가 뭐 이렇게 최소를 구하려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 진짜로? 야, 그것까지는 우리 보지 맙시다. 그거는 그냥 그럴만하니까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하고 진짜 이렇게 생겼어? 아 그거는 너무 머리 아파요. 그냥 우리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요 암기라는 박스에 있는 수식이 도출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시면
앞에 있는 미분하는 거 손으로 끄적거리는 거 도움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준비하시면 어차피 2차 시험 때는 이렇게 미분하는 것들도 좀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익혀야 돼요. 그래서 미분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 예제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W1이 돼요. 이 W1이란 건 내가 요 수식의 근거에서 첫 번째 자산에 이만큼 투자하면 두 번째 자산은 1만에서 W1만큼 투자하겠죠? W2가. 그러면 두 자산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제일 작게 만드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 보거나 뭐 제 생각에는 제 그냥 뭐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요 도출 과정을 몰라도 대부분 문제 푸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 보려면 주관식이고 뭐 이런 가끔씩 수식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연습 삼아 풀어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뭐 1차 시험 정도다. 금융공기업이다. 거기는 뭐 대부분 이걸 뭐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해도 되고 시간 좀 있으신 분들은 유도하는 걸 한번 연습해봐야 돼요. 근데 연습해봤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2차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얘를 변수로 보고 이게 미분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그 문자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우리가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자산을 만들면 이렇게 효율적 주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자산의 집합을 최소 분산 포트는 어떤 거냐? 이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거예요. 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보시면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 더 좌측에 위치한다. 볼까요, 여기요? 상관계수가 1이야. 여기 있어요. 여기 최소 분산. 상관계수가 0이야. 여기 있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진짜 그러네.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좌측으로 가네. 좌측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위험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효율적 투자선은 상하 대칭이다. 이거 봐봐요. 여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위아래가 나눠져요. 상하 대칭이다. 여기서 요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요. 사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얘 봐봐요.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도요 쭉 나눠지기 때문에요. 이걸 더 이어서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6-5라는 건요. 요 상관계수가 1이 아닌 경우를 가정하고 그리면 이 자산의 집합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선 있잖아요. 지금선 요걸 A선이라고 그러고 요 아래에 있는 걸 B선이면 A선이 우리가 B선을 지배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봐봐요. 여기 있는 자산, 여기 있는 자산. 두 개가 위험이 똑같아. 수익은 위에 게 높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중심으로요. 포트폴리오의 어떤 조합들이 딱 반으로 갈라지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위에 있는 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아래에 있는 것들을 지배해요. 세 번째, 두 개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증가한대요. 볼까요? 왜 여기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였어요. 최소 분산 보자. 여기죠. 수익률 어디야? 여기 있네. 여기가 최소 분산분이야. 수익률 어디야? 여기 있네. 최소 분산 여기 있네.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세요. 자, 예제일도 간단하게 보죠. 시장에는 두 개의 위험자산 A, B만 존재한대요. 위험자산이야. 위험자산이라는 건 시그마 A도 양수, 시그마 B도 양수라는 의미예요. 이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대. ERA 해도 ERP 뭐 이런 뜻인 거죠. 동일하다. 근데 위험도 동일하대네. 시그마 A는 시그마 B네. 뭐 이따위가 다 있나? 근데 볼까요? 그림을 시그마라고 하고 B ERP라고 할게요. 어떤 자산의 수익률. 자,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위험이 같대요. 여기가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겠죠. 그다음에 두 개의 수익률도 같대요. ERA, ERP.
여기네. 그쵸? 요 자산이 지금 우리가 P 자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A도 있고 B도 있는 거죠. 자, 투자자 갑은 A, B를 구성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A하고 B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A에 얼마 투자하고 B에 얼마 투자하려고 한대요. 자,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최적 포트폴리오는 연구를 했었나요? 최적이라는 게 그랬죠. 제가 했었나 헷갈려. 요즘 강의를 비슷한 걸 해가지고 효율적 자산이라는 거는 평균 분산에 의해서 지배를 안 당하는 자산. 최적 자산이라는 건 뭐랬죠? 평균 분산에 의해서 지배를 안 당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자산. 그러니까 최적 자산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나의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감안했을 때 베스트인 자산이 최적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최적 자산 입장에서는 A, B를 만들면은 A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고 수익률이 올라가진 않아요. 수익률이 같으니까. 대신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이 준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볼게요. 여기 P점하고 P 프라임 어떤 점이 더 좋은 점이에요? P 프라임이 좋겠죠? 왜냐면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작으니까.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다. 수익률이 동일하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려면 위험이 제일 작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위험자산 A에 대한 투자 비율은 얼마냐? 공분산은 0이다. 그래서 요 마지막 요걸 보고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 위험이 제일 작은 자산.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A 자산이니까 W1 A 자산을 첫 번째 자산이라고 해볼게요. 공식대로 한다면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 시그마 1, 2. 시그마 2의 제곱, 시그마 1, 2예요. 자, 공분산이 0이니까 얘가 0이에요. 시그마 2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A를 시그마 1이라고 하고 B를 시그마 2라고 했어요. 두 개의 분산이 같다며요. 표준분차가. 표준분차가 같으니까 분산도 같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네. 시그마 1 제곱 몇 개예요? 이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하니까 2분의 1이네. 2분의 1 나온다. 이렇게. 자, 예제 2번도 간단하게 볼게요.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봅니까? 두 번째 자산이 첫 번째 자산보다는 위험이 크구나. 그리고 두 개의 투자 비율이 1이고 양수구나. 자, 그러면 자산 1, 2가 있는데 자, 옳은 걸 기술해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위험 포트폴리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위험 포트폴리오 어느 포트일까요? 볼까요 한번? 잠깐. 여기 그림 볼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거네. 이 중에서 무위험 포트폴리오는 여기네. 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말하는 MVP.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구나. 그래서 무위험 포트폴리오과 얘네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구나. 그때 1번과 2번 자산에 얼마큼 투자되냐? 볼까요? W1은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 시그마 1, 2. 시그마 2의 제곱 빼기 시그마 1, 2. 끝인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2의 제곱 2 시그마 1 시그마 2 로 1, 2 시그마 2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 시그마 2 로 1, 2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2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더해주겠죠? 이 시그마 1 시그마 2 더해주겠죠? 시그마 2의 제곱 빼기 시그마 1 시그마 2 분모 있는 건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의 제곱이네. 분자는 시그마 2가 공통 변수네요. 맞나요? 공통 변수? 그렇죠? 공통 변수 맞나? 계산이 안 돼. 눈이 안 보여. 시그마 2는 시그마 2 빼기 시그마 1인가? 뭐 더 줄일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 마이너스 1이니까 내 바보. 얘가 플러스가 되네.
그죠? 플러스가 되고 줄이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2가 되네. 그러니까 W1은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 분, 여기 밑에 있는 게 분모, 위에 분자, 그죠? 맞나? 아, 여기가 시그마 2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교묘하게 바꿔놨네. 틀렸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마 1이 0이야. 그리고 각각의 반반씩 투자했어. 그럼 포트폴리오의 분수 한번 볼까요?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2, W1, W2, 시그마 1, 시그마 2, 로 1, 2예요. 이게 0이니까 이 값이 0이 되네. 이 값도 0이 되네. 남는 건 얘만 남았네. 표준표 차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P는 W2, 시그마 2면 되겠네. 근데 W2가 0.5, 0.5 시그마 2네. 뭐야? 맞네. 0.5 시그마 2. 눈이 안 보니까 B가 맞는 말이네. 자,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포트폴리오의 표준표차가 항상 시그마 1보다 크거나 같냐? 자, 이 시그마 1이라는 게 어떤 애냐? 보시면 두 자산 중에 위험이 더 작은 자산이 시그마 1이에요. 자, 또 그림으로 볼게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자, 두 자산 중에 보면, 여기가 MVP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상관계수가 1이면. 그러면,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포트폴리오도 요 1, 가장 분산이, 표준편차가 작은 자산보다 더 작아질 수가 없어요. 상관계수가 1일 때. 상관계수가 0하고 1 사이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내가 그림을 잘못 꺼서 그러면은 상관계수가 양수가 되면은 주식 1보다 내 그림을 잘못 그린다. 주식 1보다 위험이 더 작은 자산을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어딘가에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1보다 위험이 더 작아지잖아요.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거죠. 1하고 2가 있어.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요거 돼 있어. 이게 시그마 1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관계수가 1일 때는 1번, 2번 1일 때는 여기가 시그마 2고 절대로 두 자산에 좀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첫 번째 자산보다 위험이 작은 자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상관계수가 양수라는 거는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0하고 1 사이의 값. 그랬을 경우에 내가 만들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야 얘는. 야, 그러면은 내가 얘는 시그마 P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 즉 시그마 1보다 더 작은 표준변체가 이것보다 더 작은 애를 만들 수도 있겠네. 그래, 만들 수도 있어.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좀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C번 틀렸네. 맞는 거 B번 하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